중장년층이 몰랐던 효도수 당효행장려금 4가지 연 120만원까지 가능.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놓치고 계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매월 3만원부터 10만원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효도수 당효행장려금과 장수수당이 있고, 각종 사고나 재해 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까지 신청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시거나 알고 있어도 신청 방법을 몰라서 그냥 포기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간단한 서류 몇 장만 제출하면 되는 일이고, 대부분 3일 안에 여러분의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 왜 여러분만 놓치고 계셔야 하겠습니까? 먼저 효도수당효행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효도수당효행장려금은 3대 이상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효도수 당효행장려금은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양주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4대 이상의 가족이 함께 살면서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계시면 연간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를 월로 계산하면 약 42,000원 정도가 되죠. 세종시는 더 파격적입니다. 3대 이상 가족이 8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매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1년이면 120만원입니다. 고양시는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에 월 7만원을 지원하고, 청주시와 과천시는 월 5만원씩 지급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57세 박영호 씨의 경우 아버님이 73세이고 아들 내외와 손자까지 4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가 이웃분의 소개로 알게 되어 신청했더니 매월 7만원씩 받게 되었습니다. 1년이면 84만원이죠. 박영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아버님을 모시고 살던 상황인데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니 정말 고마웠다고요. 62세 이순자 씨의 경우는 더 인상적입니다. 시어머님이 86세이고 며느리인 본인과 아들, 그리고 두 손자까지 4대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매월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청 절차가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민센터에 가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만 제출하면 되더라고 합니다. 신청한 지 일주일 만에 첫 번째 지원금이 입금되었고, 그 후로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장수수당도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이는 일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들께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역마다 기준과 금액이 다릅니다. 제주도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80세 이상 어르신께 월 2만 5천원을 지급합니다. 화성시는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80세 이상 어르신께 월 3만원을 드리고, 청주시는 1930년생 이전 출생자, 즉 현재 94세 이상 어르신께 월 4만원을 지급합니다. 68세 최정남 씨의 어머님은 올해 82세인데 화성시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기초연금은 받지 않는 상황이어서 장수수당 대상이 되었습니다. 매월 3만원씩 받고 계시는데 어머님께서는 이 돈으로 용돈도 쓰시고 저축도 하고 계십니다. 최정남 씨는 어머님이 정부에서 받는 이 돈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본인을 챙겨준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지원금들이 신청주의 원칙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즉, 조건에 맞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일일이 찾아와서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건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제도들이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전부터 조건에 맞았다고 해서 5년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한 시점부터만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제도인데 알고 나면 왜 진작 신청하지 않았을까 후회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화재, 자연재해, 감전사고, 스쿨존에서의 사고, 개물림 사고,
자전거 사고까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고를 보장합니다. 보상 금액도 상당합니다. 작은 사고의 경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큰 사고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9세 정미경 씨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여름 태풍이 왔을 때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차량이 전손 처리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라며 보상을 거부했는데 나중에 시민안전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했더니 500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정미경 씨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64세 김동철 씨는 산책 중 개에게 물려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8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시민안전보험에 신청하니 전액 보상받았습니다. 신청 절차도 생각보다 간단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그리고 사고 경위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니 일주일 만에 보상금이 입금되었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민안전보험은 본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본인의 실손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았다고 해도 시민안전보험에서 별도로 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큰 장점입니다. 또한 각 구청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구민안전보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나 동작구 같은 곳에서는 시민안전보험과는 별도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어서 두 가지 보험에서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사고 경위를 간단히 작성한 후 신분증과 통장, 사본과 함께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들에도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기한입니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아무리 큰 사고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운영 방식과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대전시 등 대부분의 광역시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어떤 보험을 운영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재난보험24 홈페이지에서는 본인 거주 지역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여부와 구체적인 보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들에 대해 반신반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뭔가 함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시죠. 하지만 이런 제도들은 모두 법적 근거가 명확한 정부 정책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고 예산도 정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공고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런 공고를 보지 않죠. 그래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이런 지원제도의 신청률은 대상자의 30%도 되지 않습니다. 조건에 맞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실제로 신청해서 받는 사람은 30명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70명은 그냥 모르고 지나치거나 알고 있어도 신청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이런 제도들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까지 운영되던 지원제도가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을 수 있을 때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정보를 접하거나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활동적이어서 주민센터에 가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몇 년 후에는 어떨지 모르죠.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지금 당장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류 준비가 복잡하다거나 절차가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서류들은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수수료도 몇백 원에 불과합니다. 61세 오경숙 씨의 경우 처음에는 절차가 복잡할 거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웃분의 권유로 주민센터에 가보니 생각보다 간단했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필요한 서류도 그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서 30분 만에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미리 전화로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언제 가면 대기 시간이 적은지 등을 미리 확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상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효도수 당효행장여금의 경우 가족 구성원 전체가 관련되는 제도이므로 미리 가족들과 상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가족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온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신청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런 제도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신청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내일이나 모레가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효도수당효행장여금은 3대 이상 가족이 함께 거주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지역에 따라 월 3만원부터 10만원까지 지급되며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수수당은 80세 이상 어르신께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지만 월 2만원부터 4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민안전보험은 별도 가입 없이 자동 보장되는 제도로 각종 사고 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4. 모든 지원제도는 신청주의 원칙으로 운영되므로 조건에 맞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5. 신청은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에서 할 수 있으며 대부분 3일 내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6.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지원제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지역마다 제도 운영 방식과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본인 거주 지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8.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간단한 서류이며 주민센터에서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9. 이런 제도들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10. 가족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과 함께 상의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